어머니 월급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한쪽 비닐 앞치마를 입은 채 저는 한동안 봉투를 받지 못했어요. 겨우 몇십만 원 들어있는 얇은 봉투였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20살엔 공장 대신 시집을 갔고 30엔 아이 둘 키우느라 밤잠을 못 잤고 40엔 병든 시어머니를 간병했고 50이 넘어선 남편 빚 갚느라 돈 빌리러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받은 월급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는 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저는 한 번도 이순자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날 시장 골목에서 저는 봉투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70살이 되어서야 처음 받아본 월급. 사람들은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돈보다 더 사람을 살게 하는 건 당신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라는 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새벽 5시가 되면 주문진 바닷가에는 어김없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순자는 낡은 빌라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틀 사이로 짠 바람이 들어왔고 멀리 항구 쪽에서는 어선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젖은 아스팔트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순자는 얇은 카디건을 여미며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전기밥솥 안에는 어젯밤 남은 밥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그렇게 남았습니다. 국을 끓여도 남고 반찬을 꺼내도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내 식구 밥상을 차리느라 손이 모자랐는데 이제는 밥그릇 하나도 버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물에 말아 먹어야겠네. 혼잣말이 조용한 집안에 퍼졌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자의 집은 주문진 항구에서 걸어서 15분쯤 떨어진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계단 난간에는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고 복도 벽에는 겨울마다 습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이 집을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오래 살았던 집이었고 아들 태성이 학교 다니던 길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손녀 수빈이 어릴 때 놀러와서 작은 방벽에 붙여놓은 별 스티커도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순자는 젊은 시절부터 바다 근처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20살 무렵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그때부터 삶은 늘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경매장에서 생선을 받아 식당과 시장에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순자는 그 곁에서 생선을 나르고 손질하고 장부를 마쳤습니다. 이름 없는 일이었지만 하루도 빠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은 늘 차가웠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 마디가 갈라져 피가 났고 여름이면 비린내가 몸에 배어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불평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면 했습니다. 참아야 하는 일이면 참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에 서툴렀고 미안하다는 말은 더 어려워했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월이 사람을 무겁게 만든 것이라 여겼습니다. 아들 태성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말수가 적은 남자로 자랐습니다. 태성은 지금 지방 공사 현장을 따라다니며 일했습니다. 전화는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와도 늘 짧았습니다. 엄마, 별일 없지요? 없다.
너나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다음 달에 내려갈게요. 안 와도 된다. 일이나 해라.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먼저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서운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자기 삶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늙은 어미가 외롭다고 붙잡는 것이 더 부담일까봐 늘 괜찮은 척했습니다. 손녀 수비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손녀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도 쉽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침을 대충 먹은 순자는 작은 상위에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혈압약 한 알, 관절약 한 알. 물컵을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쪽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저 버스를 타고 일하러 가고, 누군가는 장사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문득 자신의 하루가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TV를 켜면 소리는 났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사람의 온기와 달랐습니다. 복지관에 나가는 날이면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박영숙이라는 친구가 늘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영숙은 순자보다 2살 어렸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도 동네 일이라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 언니는 너무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말을 해야 살아요. 영숙은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 많이 하면 뭐 하겠어. 들을 사람도 없는데. 내가 듣잖아요. 그 말에 순자는 잠깐 웃었습니다. 웃기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순자는 복지관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가방에 손수건을 넣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생각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깊었고 입가에는 늘 참는 사람의 습관처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다고.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기대하지 말자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복지관으로 가는 길, 시장 골목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생선가게 앞에는 얼음 상자가 쌓였고 김이 오르는 어묵가게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한반찬가게 앞에서는 사장이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무심코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때는 그 작은 가게가 자신의 남은 인생을 흔들어 놓을 줄 몰랐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영숙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 언니, 오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그냥 잠을 설쳤어. 그러면 더 나와야 해요. 집에만 있으면 생각만 많아져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영숙은 순자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에서 사람 구한대요. 하루 4시간만 도와주면 된대요.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나이도 일흔인데. 일흔이면 어때요? 순자 언니 손 빠르고 사람한테 정 있잖아요. 순자는 웃지 못했습니다. 가슴 안쪽이 이상하게 술렁였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접어두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창밖의 바다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멈춰있던 삶 어딘가에서 작은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순자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박영숙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루 4시간. 반찬 포장과 손님 응대. 어렵지 않은 일처럼 들렸지만 순자에게는 낯선 세상으로 들어가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이불 위에 앉아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톱 주변은 거칠었고 손가락 마디는 굵게 휘어 있었습니다. 젊을 때 생선 상자를 나르고 물에 젖은 칼을 쥐고 새벽 장부를 넘기던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하지 않은 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는 일은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고용된다는 것,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오래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빗어 낮게 묶고 가장 깨끗한 남색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손녀 수빈이 몇 해 전 사준 목도리도 둘렀습니다. 밖은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빌라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순자는 난간을 꼭 잡았습니다. 그냥 물어만 보고 오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문진 시장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생선가게 앞에는 얼음이 쏟아졌고 상인들은 파란 고무장갑을 낀 채 물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찬가게 골목에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매콤한 양념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가게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간판에는 바다밥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유리 진열대 안에는 멸치볶음, 오징어젓, 고등어조림, 무생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중년 남자가 반찬통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 사장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말투는 짧았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구한다고 들었는데요. 오 사장은 하던 일을 멈추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눈길은 아주 짧았지만 순자는 그 안에 담긴 걱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요? 네. 복지관에서 듣고 왔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계속 서 있어야 하고요. 손님 많을 땐 정신없어요. 순자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 사장은 다시 반찬통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산은 할 줄 아세요? 카드기 만질 줄 아셔야 해요. 그 말에 순자는 순간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카드기는 만져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 현금을 더 편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물러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배우면 해보겠습니다. 오 사장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손님들은 기다리는 거 싫어합니다. 실수하면 바로 뭐라 해요. 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게 밖으로 손님 2사람이 지나가며 진열대를 들여다봤습니다. 오 사장은 시계를 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2시간만 해보세요. 안 맞으면 서로 힘듭니다. 그렇게 순자의 첫 출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반찬통 뚜껑을 닫고 작은 용기에 멸치볶음을 담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담으면 사장이 다시 덜어냈고 너무 적게 담으면 손님이 불만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2,000원짜리 용기예요. 그만큼만 담으셔야 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젓갈은 여기 말고 저쪽 냉장고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긴장해서 자꾸 느려졌습니다. 작은 집게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손님이 몰렸습니다. 시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남자들, 혼자 반찬을 사러 온 노인들이 가게 앞에 줄을 섰습니다. 오 사장은 빠르게 계산을 했고 순자는 포장을 도왔습니다. 그때 젊은 여자가 빠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멸치볶음 하나, 무생채 하나, 오징어젓 작은 거요. 빨리 주세요. 버스 와요. 순자는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무생채 대신 콩나물을 집었습니다. 여자가 바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무생채라니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너무 느리세요. 바쁜 시간에 이러면 어떡해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 사장이 옆에서 급히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자는 계산을 마치고도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사장님, 일할 사람은 좀 제대로 쓰셔야죠. 그 말은 작은 가게 안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앞치마 끈만 만졌습니다. 오 사장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손님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가게는 장사예요. 순자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2시간이 끝났을 때 순자는 허리가 뻐근했고 다리는 무거웠습니다. 오 사장은 작은 종이에 내일 나올 시간을 적어주었습니다. 내일도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그런데 힘들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순자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게를 나서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생선 비린내, 튀김 냄새, 사람들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순자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현관에 앉아 한참 신발을 벗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는 오 사장이 적어준 종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천천히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손녀 수빈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장 갔다면서? 순자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냥 잠깐 도와준 거야. 어땠어?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좀 어렵더라. 수빈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면접 보면 떨어지고 자격증 공부해도 틀리고 그래. 그래도 또 하잖아. 너는 점잖아. 할머니도 처음이면 초보지. 나이가 문제가 아니잖아. 그 말에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초보.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늙은 사람이 아니라 처음 배우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숨이 쉬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순자는 구겨진 종이를 다시 폈습니다. 거기에는 내일 오전 9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식탁 위에 그 종이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일 다시 갈 수 있을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두려움은 그대로였습니다. 손님 앞에서 또 실수할까봐 겁도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순자는 종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마치 인생 처음 받은 출근표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순자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낮게 들렸고 바닷바람이 오래된 창문 틈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이불 속에 한참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들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너무 느리세요. 일할 사람은 좀 제대로 쓰셔야죠. 그 말들이 귓가에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둔 작은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오전 9시.
구겨졌다가 다시 펴놓은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처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만 더 가보자.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혼잣말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끓이는 동안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보다 눈밑이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냥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고작 하루 만에 돌아서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순자는 어제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주문진 시장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시간이라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생선가게 앞 바닥은 물청소로 젖어 있었고 상인들은 셔터를 반쯤 올린 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바다 냄새와 젓갈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순자는 천천히 반찬가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 사장은 이미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자 잠시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조금 일찍 나와봤어요. 오 사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일을 배웠습니다. 반찬통 닦는 순서, 김치 담는 양, 멸치볶음 가격, 오징어젓 위치, 비닐 묶는 방법,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느렸지만 눈빛만큼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듯한 노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는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순자는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뭐 찾으세요? 아구 끓이기 귀찮아서 그런데 먹을 만한 거 있나 해서. 순자는 잠시 진열대를 바라보다 조기조림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짜지 않고 부드러워요. 혼자 드시기 괜찮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 줘봐요. 순자는 천천히 반찬을 담았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양을 확인했습니다. 계산을 마친 할아버지가 가게를 나가다 말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맙소. 아주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순자는 손님 얼굴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부드러운 반찬을 찾았고 젊은 부부는 아이 먹일 멸치볶음을 자주 샀고 근처 공사장 인부들은 매운 오징어 무침을 좋아했습니다. 순자는 사람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건 오래전 시장 바닥에서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생선 장사를 하던 시절에도 순자는 손님 표정을 먼저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서툴러도 사람 마음은 잘 기억했습니다. 지난번에 두부조림 좋아하셨지요? 어머, 기억하세요? 혼자 드신다 해서 덜 짜게 된 걸로 담아놨어요. 손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 사장은 가만히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실수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님들이 순자 앞에서는 말이 길어졌습니다. 순자 어머니 오늘 계시네. 여기 오면 꼭 집밥 먹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참 따뜻하시네. 그런 말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한 중년 여성이 일부러 가게 안까지 들어와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 오늘 안 나오셨어요? 오 사장이 되물었습니다. 누구 말씀하세요? 키 작고 조용한 어머니 계시잖아요. 그분이 담아주는 게 정이 있어서 좋던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오 사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던 오 사장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네. 오늘 손님이 어머니 찾더라고요.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멈췄습니다. 저를요? 네. 반찬보다 사람 보러 오는 것 같던데요. 오 사장은 농담처럼 웃었지만 순자는 쉽게 웃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한다는 것.
그게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문진 바다는 노을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갈매기 몇 마리가 방파제 위를 맴돌았고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걸음은 며칠 전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손녀 수빈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했어? 응. 오늘은 실수 덜했어. 잘했네. 수빈의 밝은 목소리에 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찾는데. 봐. 내가 뭘 했어. 이상하지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수빈은 잠시 조용하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사람 편하게 해주는 재주 있어.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순자는 부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저녁까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내일 손님 반찬은 뭘 좋아할지, 오징어 젓은 더 담아놔야 하는지,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오늘도 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하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순자는 아주 오랜만에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이순자가 반찬 가게에 나간 지도 어느새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시간만 버텨도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이제는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 나갈 반찬들을 떠올렸고 시장으로 향하는 골목길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집안의 공기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TV 소리만 흐르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냉장고 안에 뭐가 부족한지 살피고 내일 입을 옷을 미리 꺼내두고 새벽 알람을 맞추며 잠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순자는 평소처럼 가장 먼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시장 바닥은 물청소를 막 끝낸 뒤라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손난로를 주머니에 넣은 채 반찬 가게 셔터 앞에 섰습니다. 잠시 뒤 오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집에 있어도 잠이 안 와서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예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습니다. 처음 순자를 보던 오 사장의 눈빛에는 걱정과 귀찮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 사장은 무거운 반찬통을 들 때 먼저 순자 쪽을 살폈고 시장 바닥이 미끄러우면 조심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작은 변화들이 낯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배려해주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게 문이 열리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어머니, 지난번 멸치볶음 또 있어요? 오늘은 조기조림 안 나왔어요? 어머니가 담아줘야 양이 딱 맞더라. 순자는 웃으며 반찬을 담았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이제 기다려 주었습니다. 오히려 순자와 몇 마디 더 나누려고 일부러 말을 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자기 이야기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아들네는 서울 가서 안 내려와. 병원 다녀오는 길인데 입맛이 없네. 집에 가도 말할 사람이 없어. 순자는 길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밥에 드세요. 국이랑 같이 드시면 괜찮아요. 그 짧은 말들이 사람들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오 사장은 그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점심 장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오 사장이 계산대를 정리하다 말고 중얼거렸습니다. 신기하네. 뭐가요? 원래 반찬 가게는 맛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닌데 어머니 오고 나서 손님들이 오래 머물러요. 순자는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사람들이 어머니 좋아합니다. 그 말에 순자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괜히 냉장고 문만 닫았습니다. 칭찬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기쁜 순간에도 쉽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순자가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 몇 개와 남편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 생활비 봉투, 아들 학원비 메모. 순자는 그것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순자는 늘 돈을 만졌습니다. 시장 돈 계산도 했고 외상장부도 적었고 남편 대신 거래처에 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쓰는 돈이었고 누군가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이었습니다. 순자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있었나? 그 질문은 쉽게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월말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시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우산들이 가게 앞에 줄지어 놓였고 사람들은 어깨를 움츠린 채 반찬을 사갔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날 무렵 오 사장은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작은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순자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네, 이번 달 월급입니다. 순자는 처음에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월급이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얇은 흰 봉투 하나, 아주 평범한 봉투였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선뜻 받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세요? 순자는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하지도 않았습니다.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장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오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순간 순자의 눈가가 갑자기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평생 일은 했는데 내 이름으로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말을 마친 순자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앞치마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 시장, 비린 손, 생활비 걱정, 아들 등록금, 병원비, 수많은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순자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는 살았지만 이순자로 살아본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오 사장은 괜히 냉장고 문만 만지작거리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없으면 이제 가게 안 돌아갑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 내린 주문진 바다는 어둡고 잔잔했습니다. 순자는 품 안에 월급 봉투를 꼭 안고 걸었습니다. 마치 늦게 받은 인생 첫 졸업장처럼 그 봉투가 자꾸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이순자는 집에 돌아와도 한동안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좁은 거실 창문 밖으로 주문진 항구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젖은 골목 바닥만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월급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 한 장, 아주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봉투를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마치 너무 소중한 것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참 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가지런히 접힌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새벽이 들어 있었습니다. 젖은 시장 바닥이 들어 있었고 반찬통 냄새와 바닷바람 그리고 손님들의 고맙습니다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가 있었네. 그 말이 끝나자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전과 달랐습니다. 외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조금 자랑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깨끗한 앞치마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월급 봉투 안에서 돈 몇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시장을 지나던 순자는 닭강정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름 냄새가 따뜻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아까워서, 사치 같아서 늘 참으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 작은 걸로 하나 주세요. 닭강정 상자를 받아든 순자는 작은 식혜 2병도 함께 샀습니다. 봉지를 든 손이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반찬 가게에 도착하자 오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순자는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어제 잠을 잘 잤어요. 월급 받으셔서 그런가 보네요. 순자는 괜히 웃으며 반찬통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 따뜻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장사도 유난히 잘 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연이어 들어왔고 몇몇 손님은 순자에게 귤이며 커피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드시면서 하세요. 얼굴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나네. 순자는 연신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은 오래전보다 훨씬 덜 외로웠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불 꺼진 집, 조용한 밥상, 말 없는 밤. 그게 순자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일은 조기조림 좀 더 담아놔야겠네. 그 할아버지 오늘 입맛 없다 하셨는데 괜찮으실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누군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마음, 그것이 사람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는 닭강정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손녀 수빈이 오랜만에 집에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빈은 닭강정 봉지를 보며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웬일이야? 할머니가 이런 걸 다 사고. 순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수빈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날?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 안에서 월급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 오늘, 아니, 어제 월급 받았다. 수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 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면서 처음이야. 수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순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할머니 진짜 멋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순자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가 참아야지. 엄마니까 그래야지.
나이 들면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누군가에게 멋있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순자는 손녀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 바다가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항구 불빛이 반짝였고 골목 어귀에서는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꼭 젊을 때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는 쉰에 다시 살아나고, 누군가는 예순의 꿈을 꾸고, 누군가는 이른이 되어서야 처음 자기 이름으로 살아봅니다. 순자는 이제 아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갈 곳이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순자 어머니 오셨어요? 그 평범한 한마디가 이순자의 늦은 인생을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월급 봉투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기 전 봉투를 한 번 더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70세,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이. 하지만 이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